기본 구성 요소는 뉴런 레이어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뉴런 레이어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일단 뉴런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 이런 구성 요소를 가져와서 함께 결합해서 아주 대규모 신경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뉴런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 뉴럴 네트워크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그 수요 예측 demand prediction 그 예제에 사용되던 건데요. 즉 입력 특징이 그 4개가 들어가서 3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출력층의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된 그러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히든 레이어, 우리가 중간에 있는 3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그 계산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닉층은요, 여기 다시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입력으로는 4가지 특징 값을 말하자면 입력으로 받아 x 이 벡터를 받아서 각각의 뉴런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뉴런에서 하는 일은 로지스틱 회귀 유닛 또는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요 유닛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뉴런에는 당연히 매개 변수가 할당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W라는 매개 변수와 B라는 매개 변수가 첫 번째 말하자면은 그 뉴런의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이라는 뜻으로 아래 첨자 2를 써서 W1, B1이라고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매개 변수를 갖고 어떠한 연산이 수행되냐면 G of G, 즉 선형, 그러니까 그 로지스틱 회귀니까요. G of G라는 이런 값이 계산되고, 이 G 값은 그 W1 dot product X 플러스 B라는 이와 같이 선형 방정식의 G 값에 활용되고요. 이 G 값을 계산하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는 요 위에 다시 한번 G of G가 쓰여 있는데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의 지승, 즉 시그모이드 함수가 여기 쓰여질 겁니다. 자, 그때의 결과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 그 결과이기 때문에 보통 A 아래 첨자 1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0.3이라는 이런 결과값이 계산됐다고 봅시다. 아마 기억을 되살리면 이게 affordability인가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저렴한지를 나타내는 그 확률 값으로 0.3이 얻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유닛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유닛에도 또 해당하는 매개 변수 2개가 필요하죠. W subscript 2와 B subscript 2가 할당되어 있을 거고요. 그 할당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동일한 인풋 X에 대한 W2와 dot product 그리고 더하기 B를 얻어서 G 값을 계산한 후에 그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액티베이션 함수, 이번에는 A sub 2, 두 번째 그 뉴런의 또 하려면 액티베이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또 한 0.7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 뉴런에도 이 W3와 그러니까 B3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가 할당되어 있을 거고요.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한 선형 방정식 W3 dot product X 더하기 B라는 이와 같이 B3라는 이런 선형 방정식의 결과를 G 값으로 하는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액티베이션 값 A3가 계산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요 값을 0.2라고 주어졌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히든 레이어에서는 그 3개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3개의 뉴런이 있는 관계로 각각의 뉴런의 활성화 값이 출력이 되고 그것을 여기서 A 벡터라고 우리가 한번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3, 0.7, 0.2라는 값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이 A 액티베이션 벡터가 이 히든 레이어의 출력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망을 구성할 때는 레이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즉, 여기 우리 히든 레이어는 레이어 1이라고 불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출력단은 레이어 2, 바로 두 번째 거니까 레이어 2라고 불릴 거고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입력, 이런 벡터는 그냥 레이어 0라고 해서 레이어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은 레이어를 구성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레이어를 차례차례 쌓아서 구성하는 일을 말하자면 만나게 될 겁니다. 레이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레이어들을 서로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표기법을 또 하나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레이어를 표시할 때 이렇게 대괄호 안에 숫자를 써온 다음에 그거를 위첨자로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즉, 이 A라는 벡터에 말하자면은 결과가 1번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위첨자를 써서 이렇게 1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유닛에 있는, 뉴런에 있는 파라미터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층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위첨자를 붙이도록 할 겁니다. 즉 W1에 1, B1도 1번 층 거, 액티베이션도 1, W1도 1, B1도 1, 1번째 층에 말하자면 1번 유닛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닛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W1 위첨자에다가 1번 층에 관련된, 그렇지만 두 번째 유닛이라는 의미로 아래 첨자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첨자를 더 이제 층을 나타내도록 파라메타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 위첨자로 사용할 겁니다. W3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1. 이와 같이 모든 매개 변수마다 어느 층에 해당되는 건지를 위첨자를 써서 표시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층이 바뀌면 또 다른 기호를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레이어 2에 관련된 거다 하면 이렇게 괄호 안에 2라는 말을 써서 숫자를 써서 이제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얻어지는 A1, 그러니까 1번 층에서 출력되는 A1은 사실 알고 보면 2번 층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입력, 말하자면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A의 1번 층에서의 출력 벡터 A를 2번 층의 입력 벡터라고 사용하는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경망의 출력층인 요 레이어 2를 한번 계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에 대한 입력은요, 레이어 1의 출력이기 때문에 요 A1이 들어가는데 아마 아까 계산했을 때 0.3, 0.7, 한 0.2로 주어져 있는 우리 가정한 그런 세 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가 A의 1번 그러니까 층의 출력이고 그것이 2번 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뉴런이 하나뿐이 없죠, 유일하게. 근데 어쨌든 그 뉴런에 해당되는 두 개의 파라미터 W1과 B1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역시 1번 층, 그러니까 2번 층에 관한 거죠. 그래서 위첨자 2를 써서 이거를 좀 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죠? 위첨자 2에 해당되는 말하자면은 파라메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W2와 B2가 누구와 말하자면 연산이 수행되냐면요. 여기 보여진 것처럼 이전에 들어온 A1 결과 벡터와 덧 프로덕트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엔 G값이 되는 거고요. 이 G값이 누구의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으로 활용돼서 그 결과가 또 A의 두 번째 층에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0.84가 계산되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사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그모이드 함수 g of g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g 값이 계산되는 거고요. 자, 이 결과로 계산된 값은 A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층의 말하자면 결과값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스칼라 밸류죠. 이전에 여러 이전에 요 예에서는 뭐 3개의 값을 갖는 벡터였지만 그 이전 층 히든 레이어의 결과물이 여기서는 하나의 말하자면 그 결과만 남는 즉 A의 말하자면 두 번째 층의 결과 원만 출력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위첨자 2를 우리가 붙여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신경망이 그 A의 위첨자 2라는 출력값을 계산하고 나면 사실은 뭐 그냥 끝나도 되고요. 또는 구현 여부 선택에 따라서 마지막에 선택적인 단계 1 또는 0으로 말하자면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스트셀러 티셔츠인지 아닌지를 베스트셀러면은 1이고 아니면은 0이라고 판단하는 보통 이럴 때는 그 스레시홀딩 값 0.5를 써가지고요. 그 A의 위첨자 2, 2번 출력층에 말하자면은 그 결과값이 0.5보다 크면은 yes, 그래서 베스트셀러, 0.5보다 작으면은 no,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우리가 풀 수도 있고요. 즉, 뭐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 확률값, 즉 그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요 확률값으로 0.84 정도로 높은 확률을 갖는 이런 식으로만 결과를 말하자면 도출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신경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모든 레이어들은요, 숫자 벡터를 입력받고 그리고 그 입력받은 숫자 벡터를 가지고서 로지스틱 회귀 유닛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값을 결정되고요. 그 결정된 값들이 계속 다음 층에서 다음 레이어로 전달돼서 마지막에는 뭐 임계값을 그 기준으로 말하자면 최종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최종 액티베이션 값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을 기반으로 더 복잡하고 더 큰 신경망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것을 직접 예제를 통해서 실습함으로써 신경망 구축하는 방법이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